여러분 집에 이것 있으면 당장 치우세요. 풍수지리를 30년간 연구한 제가 수백 가정을 방문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망하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집 안에 흉물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풍수지리 연구가 현명당입니다. 지난 30년간 전국 2,000가구 이상을 방문하며 터와 기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부자 집과 가난한 집의 차이, 건강한 집과 병든 집의 차이,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의 차이. 그건 바로 무엇을 두고 무엇을 치우느냐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 이거 집에 있으면 아무리 명당에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이 물건들이 다 막아버리거든요. 심지어 나쁜 기운을 끌어당기기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집에 두면 안 되는 것. 바로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거울, 금간 그릇, 고장난 시계. 아깝다, 언젠가 고칠 거야 하면서 그냥 두고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풍수에서 기는 물처럼 흐릅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곳으로 모이고 깨지고 부서진 곳에서는 새어나갑니다. 깨진 물건은 결핍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함, 채워짐이 아니라 빠져나감, 생명이 아니라 죽음. 이런 기운을 계속 내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깨진 거울. 거울은 풍수에서 반사의 도구입니다. 좋은 기운을 모으고 나쁜 기운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거울이 깨지면 들어오는 기운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재물운이 들어와도 쪼개지고 건강운이 들어와도 흩어지고 인연운이 들어와도 갈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5년 전부터 사업이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닌데 자꾸 손해를 보고 계약 직전에 엎어지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집에 가보니 현관 옆에 금간 거울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금 갔는데 그냥 쓸만해서 바로 치우게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계약이 성사됐어요. 5년 만에 큰 프로젝트 따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간 그릇. 특히 밥그릇, 국그릇처럼 매일 쓰는 그릇. 조금 금 같지만 쓸만한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자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금간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복도 새어나간다는 게 풍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자식들이 다 잘 사는데 저만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보니 30년 된 금간 밥그릇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깝잖아요. 아직 쓸만한데 새 그릇 세트를 사드렸습니다. 6개월 후 손자가 사업에 성공해서 할머니께 용돈을 매달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릇을 바꾼 것뿐인데 말이죠. 셋째, 멈춘 시계. 고장나서 멈춘 시계. 건전지 다 돼서 안 가는 시계. 추억이 있어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걸어두거나 서랍에 넣어두시죠.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 운명이고 기회입니다. 멈춘 시계는 정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이 없는 상태. 제가 상담한 한 3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째인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요. 병원 가도 이상 없다는데 왜 안 되냐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침실에 가보니 벽에 멈춘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 고장나서 그냥 추억으로 바로 치우게 했습니다. 1년 후에 임신 소식이 왔습니다. 우연이라고요? 풍수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자,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집 안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깨진 거울 있나요? 당장 버리세요. 금간 그릇 있나요? 오늘 쓰레기장 가세요. 멈춘 시계 있나요? 지금 떼어내세요. 아깝다는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아끼다가 복을 잃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것. 바로 죽은 생명입니다. 말라 죽은 화분, 시든 꽃, 죽은 나무.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데 박제된 동물이나 곤충 표본도 포함됩니다. 생명은 생기를 발산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산소를 만들고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반대로 죽은 생명은 사기를 발산합니다. 죽음, 부패, 소멸의 기운. 이런 기운이 집 안에 가득하면 사는 사람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운이 죽는 거죠.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병이 생깁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첫째, 말라 죽은 화분 그대로 두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줄 시간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러면서 말라 죽은 화분을 그대로 둡니다. 심지어 몇 달씩이나요? 저는 이걸 죽음을 집에 모셔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고 집에 가보니 거실에 말라 죽은 화분이 7개나 있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살아날까봐 화분을 다 치우고 새로운 식물을 들였습니다. 공기 정화 효과 좋은 산세베리아 스킨답소스로 놓았습니다. 2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게 기분이 나아졌어요. 약도 줄였어요. 식물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집의 기운이 달라진 겁니다. 둘째, 시든 꽃을 오래 두기. 특히 조화 아니고 생화. 생일, 기념일에 받은 꽃다발. 예쁘고 아까워서 물병에 꽂아 두시죠? 처음엔 싱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물이 썩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핍니다. 이게 바로 부패의 기운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기운을 탁기라고 합니다. 흐리고 더럽고 막힌 기운. 이런 기운 속에서 살면 사람도 탁해집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요즘 일이 자꾸 꼬여요. 실수도 많이 하고. 집에 가보니 책상 위에 2주 전에 받은 장미꽃다발이 시들어서 거의 썩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준 건데 아직 버리기가. 바로 치우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신기하게 일이 잘 풀려요. 승진 대상자로도 올랐어요. 꽃 하나 치운 것뿐인데 말입니다. 셋째, 박제 동물이나 곤충 표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예술품이잖아요. 비싸게 샀는데요. 멋있잖아요.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박제는 최악입니다. 살아있던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여서 방부 처리한 것이 박제입니다. 그 안에는 억울한 죽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슴머리, 호랑이, 가죽, 나비 표본 같은 것들. 멋있어 보이지만 집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부자 집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집이 정말 크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3년째 백혈병 투병 중이라고. 거실에 가보니 거대한 사슴 박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멋있어서 해외 출장 갔을 때 샀어요. 바로 치우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절박하셔서 결국 치우셨어요. 6개월 후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나을 줄은 몰랐다고.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 안 살펴보세요. 말라 죽은 화분 있나요? 당장 버리고 새 식물 들이세요. 시든 꽃 있나요? 오늘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박제나 표본 있나요? 팔거나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생명이 죽은 것을 집에 두는 건 죽음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절대 집에 함부로 두면 안 되는 것. 바로 칼과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주방칼을 싱크대 위에 그냥 두거나 가위를 책상 위에 놓아두거나 칼 모양 장식품을 벽에 거는 것. 이 모든 게 풍수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날카로운 것은 살기를 발산합니다.
칼, 가위, 송곳, 뾰족한 물건. 이런 것들은 기운을 자르고 찌르고 공격합니다. 집안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다툼이 잦아지고 사고가 납니다. 가장 흔히 많이 하는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 많은 분들이 부엌칼을 싱크대 위에 꽂아두거나 자석에 붙여서 벽에 걸어둡니다. 편하거든요.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있으면 그 집은 칼의 기운에 노출됩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가족 간의 말다툼이 늘고 심한 경우 칼부림 사고까지 납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5년차 부부인데 요즘 너무 자주 싸운다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말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다고. 부엌에 가보니 칼 열자루가 자석 칼꽂이에 날 보이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요리 많이 해서 편하게 쓰려고 바로 서랍 안에 넣게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게 싸움이 줄었어요. 말도 부드러워졌어요. 칼을 치운 것뿐인데 말입니다. 둘째, 침실에 날카로운 물건 두기.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침실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으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침대 머리 위에 날카로운 장식품이나 액자 모서리가 있으면 기가 찔린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한 50대 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10년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침실에 가보니 침대 머리 위 벽에 뾰족한 모서리에 금속 액자가 걸려 있고 침대 옆 탁자에 날카로운 모양의 조각품이 있더라고요. 예술품이에요. 비싸게 샀어요. 다 치우게 했습니다.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와요. 10년 만에 푹 잤어요. 물건을 치운 것뿐인데 말입니다. 셋째, 칼 모양 장식품.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일본도 서양검, 창 같은 걸 걸어두는 분들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남자의 로망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칼이든 장식용 칼이든 칼의 기운은 같습니다. 특히 현관 쪽에 이런 걸 걸어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다 잘라버립니다. 재물운이 들어와도 잘리고 건강운이 들어와도 잘리고 인연운이 들어와도 잘립니다. 제가 상담한 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3년 전부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고. 계약은 따내는데 대금 회수가 안 되고 투자는 받는데 중간에 엎어지고 현관 벽에 일본도 세 자루가 걸려 있더라고요. 멋있어서 취미로 모았어요. 다 치우게 했습니다. 2개월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밀린 대금 다 받았어요. 신규 계약도 들어왔어요. 칼을 치운 것뿐인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칼은 서랍 안에 넣으세요. 날이 보이지 않게. 가위는 필통이나 수납함에 넣으세요. 날카로운 장식품은 치우세요. 멋있는데? 비싼 건데? 그 멋과 돈 때문에 여러분의 운이 잘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3가지 흉물. 첫째, 깨진 물건. 거울, 그릇, 시계. 당장 버리세요. 둘째, 죽은 생명. 말라 죽은 화분, 시든 꽃, 박제. 오늘 치우세요. 셋째, 칼과 날카로운 것. 눈에 보이지 않게 서랍에 넣으세요. 이 3가지만 제거해도 여러분 집의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5천년 동안 검증된 환경과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집안 구석구석 숨어있는 흉물을 찾아내고 명당 기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본 김에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흉물들이 여러분의 운을 빼앗고 있습니다. 깨진 것 버리고 죽은 것 치우고 날카로운 것 감추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를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이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풍수는 믿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여러분 집에 재물운이 들어옵니다.